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30분 돼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사실 좀 약간 나갔다 올 일이 있어 가지고 뜻하지 않게 지금 방금 전에 어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련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네. 새싹이님 감사해요. 어 지금 위탁 판매? 오늘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그 위탁 판매로 좀 이렇게 잡아 봤어요. 근데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가 아니죠. 100% 위탁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탁 판매 제품으로 빅파워가 됐는데, 음 그냥 저는 사실 좀 약간 이론은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유튜브 보신 거나 뭐 별다를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이제 뭐 보통 셀러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딱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뭐 구매 대행을 할지 위탁을 할지 사입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대행은 사실 이렇게 안중에 두지 않았던 이유가 음 그냥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중국어나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았었는데, 어쩐지 이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았고, 한다면 사실 사입을 생각도 했었는데 사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투잡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많이 여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뭐 제품을 포장하고 또 택배를 보내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소싱하고 이런 작업들이 자신이 없어서 이제 가장 편리하다는 위탁으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위탁 판매가 결국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판매사의 상품을 대신해서 판매해 주는 그런 대리 판매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대리 판매는 뭘 하는 거냐. 근데 뭐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고 또 그걸 상품을 이제 뭐 배송하게 하고 그런 약간 무역업자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이제 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싱 결정을 하고 또 그거를 포장하고 택배하고 판매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위탁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배송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케팅과 CS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시네. 이왕이면 시간을 좀 맞춰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위탁의 단계를 좀 저 혼자 나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첫 번째로는 닭등의 단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스테디셀러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고민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사입을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고때는 이제 브랜딩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닭등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 닭등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전에 고객의 구매 결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고객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구매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지. 첫 번째로는 이지 서칭, 찾기 쉬워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드로 들어오게끔 유입을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찾게끔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평판. 그래서 어찌 되었건 고객들이 리뷰나 혹은 다른 블로그 체험단 글 같은 데서 나의 상품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리뷰나 체험단 리뷰가 됐든 구매 리뷰가 됐든 리뷰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리즈너블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적정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놈님이랑 제가 말씀드리죠. 가격이 최저가일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최저가이려면 제가 제조업자가 아닌 이상 최저가로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최저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항상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근데 네 번째로는
하이 퀄리티 프로덕트 그래서 어쨌든 제품 자체가 너무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가 너무 썩었다, 구리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내 스스로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안목은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제품의 장단점은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담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런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superiority 그래서 어쨌든 고객들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우리 스토어의 성향이고 그리고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5 가지가 결론적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사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못 팔면 나의 악성 재고로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을 다 많이 경험하고 그냥 갖추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할 때 특히 닭등이 중요한데 닭등을 하면서 내가 익혀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제 지금 찾아라에서 1 페이지에 나오더라도 그 키워드를 막 조합해서 올렸는데도 1 페이지에 뜨지 않아요. 막 이런 글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뭔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만의 1 페이지를 올릴 수 있는 나만의 팁은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닭등을 하면서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이게 내가 직접 보내는 물건이 아니고 내가 직접 선정한 물건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클레임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나의 사입 제품을 판매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클레임을 한 번쯤 해결해 보는 거. 그게 고객 서비스를 즉 경험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품을 바라보는 안목을 항상 많이 얘기하시죠. "어떤 제품을 가져오면 잘 팔릴까요?" 단언컨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제품을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것도 연습이고 체득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제품에 이 정도 가격선이면 고객들이 받아들이더라.' 그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 선정의 안목도 기를 겸 결국은 '닭ጥ는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땡블리 님은 위탁 업체 어떻게 찾으세요?" 이런 질문을 좀 뻔히 많이들 하셔서 제가 위탁 업체 찾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어 구글링을 많이 해요. 제가 좀 원래 이제 학교 때 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 구글링을 안 하고서는 좀 버틸 수 없는 과목이었어서 구글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따옴표하고 안에 키워드를 넣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요 키워드를 넣는 게 결국은 제가 "이 단어만큼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라고 구글한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함께 예시를 보시면 제가 찾아봤는데 뭐 주방용품 B2B, 뭐 주방용품 도매, 주방용품 위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이 리빙하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B2B라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다 막 직접 이렇게 그 고객 직배송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도매 업체에서도 위탁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도매 업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들어가셔서 여기에 지금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구글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팁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지금 제 부수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다 구글링해서 찾은 위탁 업체에서 올린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스테디셀러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네 이 위탁 업체를 어떻게 찾았냐면 일단 셀러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그 자체 홈페이지 같은 셀러오션이나 아니면은 뭐 킵고잉
그리고 육아연 이런 데들 그런 데들 카페에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왜 제조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봉제협회 막 이런 그런 데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어떤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한테 "혹시 위탁하시나요?"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모임 그 이제 제조사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와서 막 섬유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 찾아가 가지고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소싱이나 그러니까 사입을 생각하실 때 중국은 당연히 단가가 저렴하고 또 들여오기도 지금 비교적 쉽고 업체 이제 다 잘 짜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좀 나는 그래도 좀 강 단가가 있더라도 퀄리티 있는 제품을 '단가 높게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저도 만약에 나중에 사입을 한다면 좀 그런 걸 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모임이나 아니면 제조사 모임 같은 데서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제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 OEM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 정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제가 만약에 뭐 마셔 봤던 뭐 어떤 프로틴 밀 같은 게 되게 맛있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브랜드화를 지금 진행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아직 유명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데들은 직접 전화해 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거 위탁 판매해 보고 싶은데 마케팅 맡긴다 생각하시고 해 보실 생각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막 사용했는데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 그럼 이제 제품 라벨 보면 뭐 주소지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건기식도 했었는데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전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 라벨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위탁 업체들이 막 자기들을 알리려고 기사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네이버 기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위탁 업체에 뭐 "추천하셨던 적이 있나요?" 막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 방에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위탁 업체 리스트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탁이라고 생각하면 막 도매매, 오너클랜 이런 거에만 이제 생각이 꽂혀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방금 찾은 방식으로 좀 "다른 루트를 좀 찾아보셔라."라는 그런 소스를 좀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건데 만약에 오늘 뭐 필요하시면 제가 그 스터디 종료 후에 또 쪼끔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다음에 위탁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냐. 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위탁 업체 어디서 찾냐? 위탁 제품 어떻게 선정하냐?" 예 뭐 제일 먼저 키워드 찾고 제품 찾으시나요? 아니면 제품 찾고 키워드 찾으시나요? 저 둘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 만약에 내가 선 키워드 후 제품이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찾고 될 것 같은 키워드를 먼저 찾고 제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제품은 나만 쓰는 제품이지 남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남들은 뭘 많이 찾아보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헌팅을 해요. 이제 뭐 헌팅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웃기다. 네. 이제 생활 건강, 뭐 주방 용품 이렇게 마지막 끝이 기타 주방 잡화, 기타 캠핑 용품 이게 기타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에 진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런 애들을 찾아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여기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런 거를 좀 많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보니까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랑 헬프 스토어랑 둘 다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어 브랜드를 제거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필터로는 그때 제가 어쨌든 '하루에 10명 이상 찾아보는 키워드면 좋겠다.' 그래서 300명 이상 보고 지금은 경쟁 강도는 중요하지 않은 게 내가 뭘 소싱할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니까 그냥 필터는 다 그 외에 경쟁 강도 같은 거는 전 없애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키워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키워드를 셀렉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걸치는데 이건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뭐 보안경이 있네.' 이러면서 봤더니 투명 마스크? 투명 마스크가 단순히 그냥 궁금해진 거예요 뭔지. 그래서
이제 투명 마스크가 어떤 건지 보려고 이제 헬프 스토어에서 이제 아기 키워드 그 뭐 1 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기 키워드를 파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딩 할 때 보면 뭐 조리용 이제 당연히 제가 보안경이었지만 기타 주방 잡화로 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보고, 조리용 마스크, 식당 마스크, 플라스틱 마스크, 본 입 가리는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조리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비말 방지 마스크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찾아라 해서 한번 서칭을 해 봐요. 이 찾았던 키워드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내가 팔아도 될지 봤더니 식당용 마스크, 뭐 아크릴 마스크, 지금 보니까 기타 주방 잡화에 있는 뭐 투명 마스크 입 가리개 뭐 이런 애들이 다 1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애들이 많이 보이고 검색량도 꽤나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에 가서 가격대를 조사를 해요. 이거 대체 얼마에 팔리고 있고 나는 얼마 정도에 팔면 얼마 정도의 마진이 남겠고 내가 얼마 정도에 팔아야지 유입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그로를 끌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도매매에 가 가지고 위탁 사이트의 상품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뭐 도매매에서 요즘에 다 저도 뭐 농담으로 채팅방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즘 도매매 아니고 소매매예요. 도매매에서 물건 사서 팔면 바보예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아 사서 도매매에서 판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 되었건 위탁러니까 '가격은 내가 싸게 팔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항상 깔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10명 중에 들어와서 가격 때문에 최저가 검색을 해서 5 명이 나가더라도 어쨌든 남은 5 명은 내 상품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격은 신경 안 쓰자.' 주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 사이트에서 상품을 조회하고 선정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개당 가격이 있기도 하고 뭐 10 개당 가격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10 개를 안 했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위탁 사이트에서 가격이 이 정돈데 그러면은 1 개씩 살 리는 없잖아요. 조리용 마스크를 매일 바꾼다고 생각하면 1 달치 뭐 아니면은 6 개월치 이렇게 파는 것도 나한테는 되게 어쩌면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당 가격으로 내가 최저가를 이길 수 없다면 묶음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 지금 실제로 계절 상품을 하나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의 사고의 변화의 틀을 좀 바꾸는 연습을 위탁러 때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 키워드, 후 제품은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 제품, 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이트에서 제가 인기 상품을 만약에 골랐다고 칠게요. 지금 도매매에서 찾아본 건데 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요즘 좀 추운데 발열 더신 이거 좀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키워드를 먼저 조사하기 전에 네이버 쇼핑에서 시장 조사를 먼저 해 봐요. 발열 더신 찾아봤더니 상품이 쭉 나오고 애들 뭐 상세 페이지랑 뭐 이런 상태를 봤더니 '뭐 해볼 법하네. 찾아라.' 해서 일단 좀 내가 타겟팅하는 그 업체가 몇 개를 파는지 한번 볼까, 이제 요게 생겼잖아요. 우리 놈님께서 업데이트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찾아라에서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 찾아라에서 진단을 한번 해 보는데 봤더니 3 개월 판매량은 613 개, 그다음에 최근 판매량 207 개. 꽤 잘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뭐 3일 예상액은 되게 작지만 어쨌든 뭐 하루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 제품이겠구나.' 싶으면 이제 그때는 아기 키워드를 서칭을 바로 들어가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이미 엄마 키워드는 거의 찾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기 키워드를 찾으러 들어가서 이 같은 카테고리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찾아라에서 경쟁 키워드를 한번 서칭해 보고, 저는 이제 더신으로 카테고리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1 페이지에 오는구나. 겨울 덮버섯. 오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는 거죠.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품을 먼저 골랐을 때는 키워드를 그런 식으로 찾아서 이제 위탁 상품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2 단계는 위탁의 이제 닭등 다음 단계는 스테디셀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디셀러를 뭐 '내가 찍었으니까 너 스테디셀러 해.'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것도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판매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위탁을 주문을 넣다 보면 발주 넣는 수만 봐도 아니까.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그때는 상세 페이지에 좀 손을 대요. 상세 페이지에 직접 제가 제품을 구매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 같은 거를 저는 많이 응용을 해서 막 되게 위험 요소를 많이 넣고, 그때 우리 상세 페이지 이야기할 때 묘동묘유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묘동묘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좀 변경을 해두고, 그게 이제 제가 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유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앞서 보셨던 단어 이것 중에 발열 더신이 마음에 드는데 2페이지다. 그럼 내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1페이지에 안 꽂힐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판매량을 못 따라가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광고 투입하는 거예요. 광고 유입시켜서 사람들 많이 유입시켜 가지고 판매량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걸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또는 리뷰 이벤트나 아니면 뭐 구매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판매량을 확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스테디셀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일단 결국 위탁이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결국 위탁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1인 셀러에서 기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1인 셀러로서 판매를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으로 가는 와중에 그 다리를 놔주는 게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겠죠. 뭐 상품을 보는 안목이랄지, 아니면 내가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상품명 키워드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러닝 커브를 이제 쌓아 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드머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물론 저도 막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뭐 무자본으로 창업했다 이런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내가 사입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입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돈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위탁이 어쩌면 좀 약간 시드머니의 보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의 노동력만 있으면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위탁을 조금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사입을 하시더라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경험치가 부족하다 그러면 위탁을 조금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뭐 질문이 조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순서요? 어떤 순서 말씀하시는 거지? 선 키워드 제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설마? 네,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제 제가 카테고리 헌팅 한다고 했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좀 게더링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타 주방 잡화 이런 거 검색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제가 차근차근 넘겨드릴게요. 다른 질문 답하면서. 마진은 제가 저는 이게 케바케인데 만약에 원래 마진 폭이 소폭이다 그러면은 저는 1.5를 때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마진이 좀, 그러니까 그 단위가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뭐 판매 금액 자체가 원래 좀 크다 그러면은 이제 한 35% 정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미끼 상품은 몇 가지 두는 편이긴 해요. 네. 미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한 25%, 30%? 의외로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요. 광고를 스스와 페북 광고. 저는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요, 광고로. 왜냐면 전 영상을 돌려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다 하고, 저 카카오 모먼트도 하고요. 되게 많이 하네. 제가 광고 바보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 제가 광고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도 신경 쓰시나요? 체류 시간이 1분이 안 돼서. 전 신경 안 써요. 상세 페이지 저는 상세 페이지 전혀 신경 안 써요. 뭐 1분 체류 시간 그게 중요한가요? 다시
내가 장바구니에 담기는지 찜수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판매로 돌아오는지가 중요하지. 네. 안 읽고 사도 전화 다 와요. 저는 홈페이지 너무 길어서 전화 와가지고 설명 다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 스토어에는. 스토어 컨셉을 어느 정도 형성해 가시는 편인가요? 아, 이거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 너무 감사해요, 후두님. 스토어 컨셉. 저는 스토어 컨셉을 CS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상품평 이제 거의 400개 달린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판매자님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번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매자님 처음 봤다.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CS를 제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엄청 친절하고 매우 막 되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그리고 되게 쿨한 그런 판매자 컨셉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투잡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CS를 이렇게 막 시간을 소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돈으로 틀어박아요. 무료 교환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고 막 네, 그렇게 합니다. 잡화점 형식은 이거는 닭등일 때는 잡화점 형식이 맞죠, 다이소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닭등했던 한 달 그 이후에는 300개 다 지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이제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 스토어는 지금 잡화점 되고 있어요. 예. 닭등하실 때 하루에 몇 개, 이거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것 같다. 저 닭등할 때 하루에 10개에서 15개씩 수기로 다 올렸어요. 예, 상품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상품명 다 치고 상세 페이지 죄다 자르고 키워드 넣어서 작업하고. 예. 그때 진짜 바보였지. 그냥 차라리 닭등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리뷰 답글이요. 저 리뷰 답글 200자 꼬박 채워서 다 달아드려요. 한 명도 빠짐없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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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만 해드리고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쳐도 저는 다 200자 채워요. 송장 번호 나올 때마다 문자 해드리고 하시나요? 아니, 그런 거 왜? 송장 번호는 제가 그렇게 CS 할 정도로 되게 바빠서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네, 뭐 CS 컨셉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수다수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고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품 문의하시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저도 처음에 몰랐던 제품인데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 맛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전화 CS도 많이 하고. 네. CS 컨셉은 다른 데들 어떻게 하고 있나 많이 보세요. 그러시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주문 들어올 때 문자. 저는 문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말 뭐 교환이나 환불이나 아니면 뭐 문제 생겨가지고 이슈 이제 팔로업 할 때 그럴 때나 문자나 전화 드리지 별도로 따로 연락 잘 안 해요. 네. 그런 CS가 많으면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우선 제가 다 넘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뭐 우리 새싹이 PD님께서 컷해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질문 없으시면 뭐 종료할까요? 네. 인스타에서 유입이 많은 편이냐, 샵스. 저 인스타 샵스에서는 구매 한 번도 안 시켜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올려놨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샵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링크 타고 와서 구매하게끔 되어 있었어서. 그리고 인스타 유입이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인스타에서 그래도 못해도 한 100명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인스타는 유입이 인스타라는 그 플랫폼 때문에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셔야 돼요. 인스타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가 사람을 끌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 자신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CPC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선제품 후 키워드 4번, 4번, 선제품 후 키워드 4번. 네. 이거 제가 근데 캡처를 좀 이상한 걸 떴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30분 됐는데, 네, 하나 더 질문 받고 끝낼게요. 이미지를 1000 곱하기 1000으로 자르고 이미지 10개 다 키워드로 이름 변경하고 시간이 끄는데
이거를 다 알고 했으면은 진짜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저 닭등할 때는 사실 찾아라도 없었고 제가 닭등하던 시기에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뭐 픽셀도 맞춰야 되고 파일명도 뭐 이름 바꿔야 되고 저 파일명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지도 안 지 얼마 안 돼서 제 거는 심지어 지금 올라가 있는 거 키워드로 바뀐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하루에 그 10개 15개 수기로 등록할 때 거의 2시간 이렇게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1-2 시간 하루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거의 날밤 꼬박 새면서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위탁 사이트에 제가 뭐 공유 드리거나 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도 제가 밤새도록 찾아봤던 애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분석하고 또 많이 뒤지고 그렇게 해서 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든 애들이다.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혹시 뭐 빼도 될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그러니까 닥등할 때 만약에 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라에서 찾았을 때 경쟁 강도가 높은 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작업만 일단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밀리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수정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계속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내가 내 스토어에서 경험을 해 보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좀 해 보시면 되니까 처음에 키워드가 잘 안 잡힌다. 그럼 키워드 위주로만 3 페이지 그냥 다운로드 받은 대로 그대로 바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파일명을 지금 키워드로 바꾸면 키워드에서 뭐 검색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다 썰인 것 같아서 뭐 이제 "누구의 말이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고거는 땅콩 님께서 잘 구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흠스 님은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주문 정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한두 개 들어오는데 우왕좌왕 우배송까지 날리네요." 저는 주문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들 뭐 저는 주문량이 얼마나 많아야 많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참고로 스테디셀러가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량이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엑셀로 정리해서 그냥 발주 양식에 맞춰서 넣는데 그게 뭐 시간이 걸리나요? 뭐 그렇게 저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많지 않아요 진짜. 예. 그래서 안 하나 봐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탁 업체를 좀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 바보거든요. 그래서 놈님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데 놈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놈님한테 돈 더 많이 드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 못할 정도로 저는 되게 숫자 바보인데 그런 것도 좀 위탁 업체들이 많이 발견해 주세요. 놈님도 발견해 줬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위탁 업체들이 많아요. 제가 막 진상 CS 만나면 같이 처리해 주시고 막 되게 진짜 파트너십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그러니까 되게 상대방을 파트너로 여겨주는 위탁 업체를 저는 찾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딱 봐도 배송 상태 좀 이상하고 답변 잘 안 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 상품 내려요 팔려도. 왜냐하면 내가 CS를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왜냐면 나는 CS랑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그 CS를 못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은 다 걸르고 합니다. 주문을 하루에 여러 번 발주하진 않아요. 하루에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 한 번 발주하는데 저는 보통 다 그 3 시로 다 정해져 있어서 거의 다 3 시 2 시에서 3시 사이에 한 번 딱 넣어요. 예. 따로 뭐 발주 더 넣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을게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또 저희 뭐 네 단톡방에서 많이들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